그날 밤 서울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지은은 식탁에 앉아 가족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크리스마스 저녁, 그녀는 200만 원의 보증금을 걸어 고급 리조트에서 가족 여행을 예약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그녀에게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유대감을 회복하려는 마지막 시도였다. 지은은 잔을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달에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리조트 예약했어요. 제 선물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떨렸다. 하지만 언니 민지가 의자를 뒤로 젖히며 비웃었다. 미안, 지은아. 그건 진짜 가족만 가는 거야. 그 말에 식탁이 웃음바다가 되었다. 어머니 혜진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킥킥거렸고 아버지 승호가 크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모 경숙은 접시만 내려다보았다. 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가슴이 조여오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5년 동안 3천만 원을 가족에게 쏟아부은 그녀가 그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한 순간이었다. 코트를 챙겨 문을 나서며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은 안 돼. 그 밤, 지은은 그들의 세계를 뒤집을 선택을 했다. 지은은 30세, 서울의 프랑스 레스토랑 매니저였다. 그녀의 삶은 바쁜 주방과 까다로운 손님들 사이에서 흘러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서버에서 매니저로 올라선 자부심을 느꼈지만 매일의 피로는 가족의 무게로 더해졌다. 5년 전, 그녀는 가족을 위해 공동 계좌를 만들었다. 어머니 혜진의 수술 비용 800만 원으로 시작해 아버지 승호의 신용카드 빚 600만 원, 언니 민지의 아파트 렌트비 7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900만 원은 차수리, 공과금, 그들의 긴급 상황에 쓰였다. 지은은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믿었다. 혈육은 함께 버텨야지라는 한국 사회의 그 오래된 속담처럼 그녀는 자신의 식사를 거르며 돈을 보냈다. 어머니의 전화는 언제나 따뜻하게 시작했다. 지은아, 이번 달 좀 힘들어. 아버지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가 도와야 해. 민지는 메시지만 보냈다. 지은, 돈 좀 보내줘. 그녀는 매번 예라고 답했다. 레스토랑에서 12시간 근무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그녀의 통장은 비어가고 스트레스는 쌓였다. 하지만 가족의 고마워 한마디가 그녀를 버티게 했다. 아니,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레스토랑은 지은의 안식처였다. 촛불이 어슴푸레한 테이블, 접시 부딪히는 소리, 손님들의 대화가 그녀의 리듬을 만들었다. 보스인 크레이그는 그녀의 노력을 인정했지만 압박은 끊이지 않았다. 직원 스케줄 관리, 까칠한 손님 달래기, 재무장부 정리 모든 게 그녀의 몫이었다.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마다 그녀의 안전망은 얇아졌다. 작년 봄, 그녀의 차가 고장났을 때 수리비를 혼자 긁어모아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새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고 아버지는 값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다. 민지의 인스타그램은 주말 여행과 트렌디한 옷차림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고통받는 게 아니었다. 그녀의 돈으로 그녀보다 호화롭게 살고 있었다. 지은은 평생 가족의 해결사였다. 어머니의 청구서 이즘, 아버지의 연체, 민지의 등급 모두 그녀가 처리했다. 공동계좌는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들의 무제한 수표가 되었다. 절친 수아, 레스토랑 바텐더인 그녀는 32세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졌다. 느린 교대 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수아는 말했다. 지은아, 너는 그들의 은행이 아니야. 그 말은 가슴을 찔렀지만 지은은 처음엔 무시했다. 가족은 서로 의지하는 거잖아. 하지만 수아의 말이 점점 커졌다. 그들은 내게 이용당하는 거야? 경계를 세워. 작년 여름, 이모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새 취미를 언급했다. 와인 테이스팅, 골프 아우팅. 지은은 멈칫했다. 그녀의 돈은
그들을 구하는 게 아니었다. 사치에 쓰였다. 민지의 스파 주말과 새 신발은 그녀의 팁이 아니라 지은의 월급에서 나온 거였다. 그녀는 바보처럼 느껴졌다. 12시간 근무를 하며 그들의 사치를 후원한 자신. 아니오라고 말할 때의 죄책감이 사라지고 천천히 분노가 타올랐다. 수아의 말이 맞았다. 그들은 그녀를 존중하지 않았다. 자원이자 딸이 아니었다. 돈을 송금할 때마다 그녀의 저축은 줄고 스트레스는 올라갔다. 레스토랑에서 늦은 밤 재고 확인을 하다 어머니의 긴급 전화에 산만해졌다. 수아의 조언이 더 크게 울렸다. 너는 더 나아질 자격 있어. 지은, 그녀의 눈빛이 맹렬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기대가 여전히 그녀를 끌어당겼다. 5년 동안 3천만 원을 주었고 그들은 요구만 돌려주었다. 이제 가족의 진짜 의미를 제고할 때였다. 크리스마스 밤, 지은은 눈 속으로 걸어 나왔다. 집의 따뜻함이 뒤로 멀어지지만 저녁 식사의 상처는 남았다. 식당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칠면조, 으깬 감자, 호박파이로 가득했다. 그녀는 설렘으로 운전해왔고 대가족 여행 계획을 공유할 준비를 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두드리며 말했다. 다음 달 리조트 예약했어요. 우리 가족 추억 만들어요. 민지가 비웃었다. 미안, 지은아. 그건 가족만. 방이 웃음으로 터졌다. 어머니가 웃고 아버지가 웃고 이모가 피했다. 지은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녀의 계획이 농담이 되었다. 가슴이 조여오지만 미소를 지으며 코트를 챙겼다. 메리 크리스마스. 문을 나서며 중얼거렸다. 아무도 막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길은 흐릿했다. 민지의 말을 반복하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무관심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들을 구해왔는데 이게 보상이었다. 아파트에 도착할 무렵 충격은 분노로 변했다. 더 이상 발판이 되지 않겠다. 잠 못 이루는 밤,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그들의 도구가 되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은행이 열리자마자 갔다. 그녀 명의의 공동계좌, 5년 동안 3천만 원이 빠져나간 그 계좌. 텔러를 만나 말했다. 이 계좌 잠그고 싶어요. 제 서명 없인 출금 못하게 텔러가 확인하고 이중 서명 요구를 추가했다. 쇠사슬을 끊는 기분이었다. 돈 보호가 아니라 통제권 회복이었다. 차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 민지에게 메시지를 썼다. 계좌 잠겼어요. 새 보안 조치. 접근 필요하면 연락해 보낸 직후 답이 왔다. 어머니, 지은아, 무슨 일이야? 전화해 아버지, 이러면 안 돼. 민지, 화난 이모지와 진짜 성숙한애. 전화가 왔지만 무음으로 바꾸고 가방에 넣었다. 아파트로 가며 머리가 맑아졌다. 계좌 잠금은 돈이 아니었다. 선 긋기였다. 그들은 그녀를 조롱했고 그녀는 참지 않겠다. 할머니 영자의 말이 떠올랐다. 가족은 내게 날개를 달아줘야 해. 찢지 말고. 크리스마스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녀라면 이해할 터였다. 민지의 이 가족만 네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증명하려 애썼다. 그런데 왜? 웃음거리 되기 위해? 은행 표지판을 보며 생각했다. 이건 시작이다. 그들은 그녀에 의지했고 그녀는 플러그를 뽑았다. 그들이 색이 올 테지만 그녀는 준비되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모든 걸 주었고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이제 후과를 치러야 한다. 크리스마스 이틀 후 지은의 전화가 폭발했다. 계좌를 잠근 후 가족이 미쳐 날뛰었다. 어머니가 10분마다 전화해 달콤한 톤으로 메시지를 남겼다. 지은아, 계좌 일 뭐야? 얘기 좀 해. 아버지는 직설적이었다. 우리 끊는 거냐?
우리가 한 게 얼만데. 민지는 메시지 폭격. 진짜 이기적이네. 우리 망치네. 아파트에 앉아 화면을 보며 그들의 말이 폭풍처럼 쌓였다. 반발은 예상했지만 너무 개인적이었다. 마치 그녀가 배신한 듯 뭔가 이상했다. 그들의 공황이 너무 빨랐다. 직감으로 신용보고서를 확인했다. 손가락이 떨리며 로그인했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녀 명의의 신용카드, 작년 여름 300만 원 청구, 그녀가 참석하지 않은 파티 비용, 케이터링, 장소, 장식 모두 어머니 주소로. 그녀의 신원을 이용해 서명을 위조한 거였다. 속이 메스꺼웠다. 배신이 크리스마스 비웃음보다 깊었다. 그날 오후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왜 제 이름으로 카드 만들어? 청구를 읽으며 물었다. 어머니는 망설이지 않았다. 지은아, 작년 여름 힘들었어. 너 항상 도와줬잖아. 사과 없고, 후회 없고, 변명만. 왜 말 안 했냐 물으니 수비적이었다. 큰 일 아냐? 필요했어.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다음 민지에게 과민 반응이야. 엄마가 할 수밖에 없었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녀가 끊었다. 소파에 앉아 보고서를 보며 300만 원의 돈이 아니었다. 거짓이었다. 그들이 그녀를 생각 없이 이용했다. 그녀가 요구한 게 이기적이라 했다. 분노와 상심이 뒤섞였다.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가족은 포기 안 한다는 옛끌림이 남았다. 그날 저녁, 교대 후 레스토랑에서 수아를 만났다. 보고서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수아의 얼굴이 굳었다. 지은아, 이건 신원 도용이야. 경찰에 신고해. 그녀의 톤이 단호했다. 계속 내게 이러면 안 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리가 빙빙 돌았다. 어머니 신고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이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잠자리 동화 읽어준 졸업식에서 박수친 어머니였다. 하지만 거짓으로 그녀의 이름을 훔친 사람도. 할머니 영자의 말이 떠올랐다. 너 자신 지켜. 크리스마스에 있었으면 말렸을 텐데. 수아가 계속 말했다. 너 충분히 줬어. 내가 멈춰야 해. 맞았다. 하지만 경찰 보고서와 법적 싸움은 가슴을 조였다. 그녀는 평생 평화를 유지하며 그들의 혼란을 수습했다. 이제 등을 돌릴 수 있을까? 집에 가서 보고서를 열어두었다. 어머니의 메시지가 계속 왔다. 지은아, 고치작 아버지, 가족진넷 민지, 과민이라 비난. 답하지 않았다. 수아의 말이 울렸다. 그들을 신고하면 끝이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다시 밟히는 거였다. 그녀는 크리스마스에 들어서며 기쁨을 꿈꾸던 지은이 아니었다. 새해 전야제, 지은은 만석 디너 서비스를 관리했다. 레스토랑은 반짝이는 드레스와 슈트, 샴페인 잔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존에 있었다. 서버 사이를 오가며 주문을 확인했다. 그러다 그들을 봤다. 아버지 승호와 민지가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위가 내려앉았다. 저녁 먹으러 온 게 아니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붉고 목소리가 식당을 울렸다. 지은아, 우리 끊는다고? 그런 식으로 민지가 팔짱 끼고 덧붙였다. 멋지네. 돈 잠그고 머리가 돌아 포크가 멈췄고 속삭임이 퍼졌다. 그녀의 클립보드가 떨렸다. 레스토랑은 그녀의 영역, 도피처였다. 그들이 찍고 있었다. 침착하려 애썼다. 여기서 안 돼요. 밖에서 얘기해요. 하지만 민지가 크게 웃었다. 부끄러워. 내가 우리 망친 거잖아. 유문 근처 커플이 코트 챙겨나갔다. 보스 크레이그가 나타났다. 지은, 지금 처리해. 그녀는 고개 끄덕이고 로비로 유도했다. 그들은 꿈쩍 안 했다. 아버지가 가까이 다가왔다.
너 우리 빚져? 한 게 얼만데 민지가 부추겼다. 이제 우리보다 나아졌네. 모든 눈이 그녀에게. 식당의 웅성거림이 긴장된 침묵으로. 또 테이블이 나갔다. 로비로 데려가 가슴이 쿵쾅거렸다. 여기 제 직장이에요. 아버지가 비웃었다. 직장. 가족은 민지가 눈 굴렸다. 이기적이네. 그녀는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다. 나가세요. 그들이 노려보며 나갔다. 민지가 중얼거리며. 안에서 피해가 컸다. 테이블 비고 서버가 손님 달랬다. 크레이그가 사무실로 불렀다. 용납 못해 명성 걸려 설명하려 했지만 잘렸다. 유해야. 한 번 더면 끝. 위가 꼬였다. 서버에서 매니저로 오른 게 무너졌다. 사무실을 나서 손이 떨렸다. 바에서 수아가 걱정스레 물었다. 괜찮아. 고개 저었다. 모든 걸 망치네. 수아가 가까이. 너 그들에게 빚진 거 없어. 버틴 거 맞아. 그 말이 안정시켰다. 하지만 분노가 타올랐다. 그녀는 그들에게 모든 걸 줬고 그들은 그녀의 직장을 위협했다. 그 밤 여행 호텔에 전화했다. 취소할게요. 보증금 환불. 200만 원이 돌아왔다. 어머니, 아버지, 민지에게 메시지. 진짜 가족 위해 리조트 풀었어요. 민지의 크리스마스 비웃음에 대한 반격. 답 기다리지 않았다. 수아와 레스토랑 문 닫고 남았다. 빈 식당에서 와인 나누며 너 강해. 우수아의 열기가 전염됐다. 그녀는 계좌 잠그고 배신 직면하고 재회를 끊었다. 그들이 괴롭혀 복종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끝냈다. 수아가 맞았다. 단호해야 했다. 직장과 삶이 걸렸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지키겠다. 1월 중순 신용보고서를 다시 봤다. 새해 전야제 상처가 신선하고 직장이 불안했다. 또 타격이 왔다. 크리스마스 직후 그녀 명의의 400만 원 대출. 어머니와 민지가 공동 서명, 그녀 서명 위조. 돈은 차 다운 페이먼트로 말 안 한 거였다. 배신이 더 깊었다. 그들은 잠긴 후에도 2배로 했다. 그 오후 경찰서로 갔다. 증거 폴더 들고. 어머니와 언니가 제 신원 썼어요. 여 경관이 듣고 문서 복사해 신원 도용 보고서를 작성했다. 나서며 안도와 두려움이 섞였다. 가족 신고는 선 넘기지만 선택지 없었다. 집에서 대학 친구 민호 변호사에게 전화. 서울 근처 사무실에서 다음 날 만났다. 커피 마시며 모든 걸 설명. 카드, 대출, 5년 금융 착취. 민호가 증거 넘기며. 심각해. 신원 도용 케이스 강해.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할 수 있어. 목이 메었다. 금지 명령은 극단적이지만 그들의 행동도. 민호가 서류 초안했다. 그 저녁 이모 경숙 전화. 지은아, 가족 찐네. 해결 못해. 그들 힘들어. 왜 분노가 솟았다. 힘들어. 제 돈 훔쳤어요. 배신이에요. 그녀가 한숨. 의도 아니야. 사정 어려워. 잘났다. 선 넘었어요. 끝. 손 떨며 끊었다. 경숙의 전화가 죄책감을 자아냈지만 눌렀다. 할머니 영자의 말. 가족은 존중해야 해. 이용 안에 이제 들었다. 다음 날 민호 사무실에서 금지 명령 초안받다. 어머니, 아버지, 민지 접촉 제한. 영구 아냐. 공간 줄 거야. 서명했다. 펜 무거웠다. 어머니의 달콤한 메시지, 아버지의 분노, 민지의 오만 떠올렸다. 그녀를 자원으로 봤다. 보고서와 명령은 돈이 아니었다. 삶 되찾기. 레스토랑에서 수아에게 말했다.
맞는 일 해, 더 못해. 그녀의 지지가 그녀를 고정시켰다. 보고서 제출, 대출 사기 플래그, 민호가 법적 움직임. 경숙말이 남았지만 옛 충성 끌림. 그녀는 그들의 문제를 고치려 5년 보냈다. 이제 분명했다. 그들은 노력 가치 없고 그녀를 비웠다. 메시지 확인 유혹 있지만 안 했다. 경찰이 조사하고 민호가 명령 추진. 다음이 뭐든 준비됐다. 그들은 너무 밀었고 그녀는 통제 포기 안 한다. 처음으로 자신 선택했다. 1월 말 법원에 들어섰다. 증거 폴더, 어머니 파티 카드 명세, 400만 원 대출 위조, 새해 전야제 CCTV.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혼자 아니었다. 할머니 영자가 손잡고 수아가 안정졌다. 민호가 케이스 제시. 법정에서 판사 앞 민호가 증거 펼쳤다. 위조 서명, 무단 계좌, 레스토랑 소란 영상. 지은이 말했다. 신원 이용하고 직장 방해했어요. 안전해야 해. 판사가 문서 검토 후 금지 명령 승인 150m 1년 민지와 아버지 대상. 숨이 나왔다. 영자가 속삭였다. 잘했어. 수아가 미소. 며칠 후 민지가 인스타에 렌트, 지은이 가족 찢어. 필요할 때 끊어 그녀를 피해자로. 댓글 폭발, 일부 잔인하. 일부 가족 훔치지마. 답 안 했다. 그들의 말이 소음이었다. 민지의 폭발은 절박 드러내고 역효과. 2월 초 어머니 전화. 망설이다 받았다. 눈물 섞인 목소리. 지은아, 아빠 실직했어. 빚이 압박해. 가족이잖아. 도와 충성 얘기, 키운 은혜. 들으며 가슴 조였지만 변화 느꼈다. 아니요, 엄마. 모든 선 넘었어요. 끝. 그녀가 더 울었지만 끊었다. 눈물이 더 안 움직였다. 선에 다 썼다. 그 주 서울의 새 아파트로 이사, 큰 창과 한강 뷰의 새 시작. 영자가 일요일마다 미트로프 들고 왔다. 작은 테이블에서 60년대 댄스홀 얘기 웃음. 너 나보다 강해. 그녀의 눈 빛나. 수아와 꿈꿨다. 레스토랑 커피에서 카페 계획, 안 맞는 의자, 로컬 아트. 우리가 해낼 거야. 수아의 열기. 그녀는 크리스마스 배신부터 법정 승리까지의 바위였다. 영자와 수아와 새롭고 진짜 건설. 레스토랑 일은 불안하지만 증명에 모든 걸 쏟았다. 생존이 아니라 번영. 돌이켜 진실받다. 가족은 혈육만 아니야. 존중하고 올려주는 사람. 어머니, 아버지, 민지, 경숙은 그녀를 자원으로. 그들의 선택 후과 아버지 실직, 민지 공개 수치, 어머니 조작 실패, 경숙 공허. 그녀를 밀어내고 그녀가 선 그었다. 경계 세움은 배신 아니야. 생존. 착취로부터 가치 보호.